2016년 2월에 제가 창업을 네. 했는데 예. 컨셉만 있었어요, 실은. 근데 이중항체는 반드시 글로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중항체 ADC를 앞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진출을 선언하신 ABL 바이오의 오늘은 이상훈 대표님을 모시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채널 구독자분들은 사실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들 많으시고 네.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나오신 이 기회를 통해서 ABL 바이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그리고 신뢰를 더욱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님 커리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이제 그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빅파마에서 또 근무도 하시고 신약 개발도 진짜 하시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 창업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굉장히 그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두루 갖추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를 이제 크게 그 만들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커리어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회사를 좀 몇 번 옮기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케미컬에서도 나오시게 된 그 신문 기사 이런 걸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걸 따라서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2013년 11월에 입사를 했고요. 네, 예. 2014년 봄이 되니까는 한 4월쯤 이 바이오 네. 사업부에 이게 접으라는 어떤 오더 비슷한 게 나오고 그때 이제 구조조정이 좀 있으면서 이제 거의 그 많은 임원들이 퇴사를 하시고 이제 저만 남아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을 좀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을 가서 뭐 네. 그 결혼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에 주로 대부분의 이제 네. 바이오텍이 있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저희의 집도 있고 네.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둘째가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될 때 네. 이제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 첫째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입장이에요. 네. 둘째를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뭐 외국인 학교도 등록이 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접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요런 아이템으로 요런 네. 기술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하나케미칼 사업을 접으면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굉장히 좀 더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좀 했던 거고 네. 만약에 창업을 하면 예를 들면 먹거리는 뭐가 될까? 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뭐를 할 거냐? 이런 데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중항체 네. 생각을 한화에 있을 때는 안 하신 거네요. 한화에 들어갔더니 네. 이제 이중항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실은 굉장히 ABL 001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좀 연관이 네. 되는 건데 네. 이제 원래는 한화 연구원들이 한화 때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당시에는 그 타겟에 대한 임상에서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ABL이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하면 네. 그러니까 ABL이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네, 그렇죠. 회사를 창업을 하면 네. 회사를 창업하면 저는 뭐를 하고 싶을까라고 네. 해서 제가 진짜 몇 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논문도 보기도 했고 당시 빅파마들의 트렌드도 좀 보고 네. 그래서 결정한 게 이중항체라는 컨셉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중항체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제넨텍, 아스트라제니카 이런 뭐 카이론 이런 회사에서 경험했던 거는 일종의 분야로 치면 온콜로지, 항암제 팀에서만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이제 뭐 뉴로바이올로지나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의 거로 항암제만 있어서 항암제에서 이중항체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로 하면 T셀 인게이저죠. 그러니까는 이중항체를 통해서 T셀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이중항체.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막 그 허가를 막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두의 컨셉에 있었던 게 이제 CD3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 근데 뭐 카티로 치면 프라이머리 시그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시그널이 이제 4-1BB, 4-1BB라는 4-1BB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침 제가 고민하는 시기에 엠젠이 4-1BB의 플랫폼을 몰레큘라 다이나믹스인가 몰레큘라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회사에서 엠젠이 4-1BB 플랫폼을 사왔고요. 그다음에 제넨텍도 4-1BB를 하고 있는 거를 알아서 이 4-1B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해서 논문 중에 이제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시연이라 JCI라고 부르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스탠포드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뭐 이제 뭐 대표님도 알고 독자분도 아시는 뭐 EGFR, 그다음에 헐셉틴과 4-1BB를 병용을 했더니 시너지 효과라는 있다라는 동물 데이터를 JCI라는 임팩트 팩터가 하면 10점이 넘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논문을 보고 이게 굉장히 재밌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4-1BB로 하는 이중항체를 막 글로벌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인을 이미 해가고 있어서 그때 대한민국에서 4-1BB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2015년이죠. 2015년. 6년에 이제 창업. 그렇죠. 2015년에 제가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실은 뭐 사업을 접다 보면 늘 바쁘지는 않거든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논문도 읽고 트렌드를 보면서 4-1BB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좀 잡았고요. 이 뉴로 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뉴로 쪽을 하면 보통은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렇죠. 아밀로이드, 타우.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뭐 임상 3상, 임상 2상 말기.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없겠다. 벌써 약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파킨슨이라는 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알파 시뉴클린이라는 타겟이 좀 관심이 있고, 그럼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이게 BBB를 통과하는 이중항체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컨셉을 좀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이제 차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험 이런 것들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창업의 길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제 필요한 이중항체 관련한 사업 아이템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이제 사이언티픽 면에서는 지금 8년이 지난 ABL 바이오를 보면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저희가 이제 임상 1상의 데이터들을 막 지금 뭐 내고 있잖아요. 돌이켜 보면 2015년쯤 돼서 지금 창업 멤버 연구원들과 일종의 저널 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왜냐면 이게 저 하나의 머리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물론 그 당시에 연구원들이 하나에 일했지만 좀 엑스트라 시간에 저랑 만나서 뭐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논문을 뭐 언제까지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뭐 썸머리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이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쭉 찾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래프바디 B라는 타겟은 IGF-1R이라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리셉터 1이라는 수용체가 리셉터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 논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IGF-1R도 BBB 셔틀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창업을 할 당시는 정말 놀랍게도
2016년 2월에 제가 창업을 네. 했는데 예. 컨셉만 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포온비비라는 이중항체도 없었고요. 네. BBB 셔틀이나 이중항체도 없어요. 없이 시작을 하신 없이 시작을 해서 정말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새로운 물질도 찾고 새로운 플랫폼도 저희가 찾는 작업을 했는데 네. 근데 이중항체에 대한 어떤 그 포텐셜을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일종의 뭐 맹신은 아니고 저희 같은 과학자가 맹신을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플러스 이제 뭐 과학적인 근거 플러스 어쩌면 저한테는 이중항체는 반드시 글로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좀 됐어요. 네. 왜냐하면 T셀 인게이저의 카티를 저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카티가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이 있죠.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뭐 카티를 하기에는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케미칼의 바이오 사업부의 신약그룹 연구원들이 항체를 하고 있었어요. 뭐 카티도 아니고 세포 치료제도 아니고 유전자 치료도 아니고 이미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와 널리지나 컨셉과 있었네. 널리지가 있었던 연구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하나케미칼 항체를 했던 회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항체 부분에서의 이중항체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은 이중항체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비저너리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3년이 지나면 이 정도의 물성과 이 정도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항암제나 이중항체를 개발하겠다라는 네. 아이디어로 그 데이터를 이게 축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을 조금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실수도 많았고 뭐 트라이얼 앤 에러와 네. 그래서 이제 뭐 임상일상 끝나는 물질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창업하고 그다음에 물질 자체 만드는데도 굉장히 이제 큰 네네. 어려움 이런 네.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제 유상증자를 한 적이 없잖아요. 상장 후에.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한 자금을 가지고 이중항체 ADC라는 네. 새로운 분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고요.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네.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빨리 이 시점에서는 조금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그 계기. 그 다음에 ADC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네. 것 같겠습니다. 이제 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ADC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재작년 초와 작년부터 막 글로벌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물론 리가캠 바이오랑 ROR1이라는 저희 ABL 바이오가 개발한 항체와 항체. 리가캠의 링커 테크놀로지 PBD를 써서 저희가 공동 개발을 하고 이거를 그 시스톤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한 이후에 올해 에스코에서 임상일상 중간 발표를 시스톤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ADC라는 부분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네. 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이 리가캠과 ABL의 행보가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예요. ABL을 창업할 때부터 저희는 리가캠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랐던 거는 초기의 기술 이전을 플랫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비임상 이런 거를 해서 물질 자체를 기술 이전하는. 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이제 플랫폼이라 하는 거는 임상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비임상 플랫폼이고요. 네. 임상에서 검증을 받으면 정말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중항체 ADC를 이제 독자분들은
단순히 이중항체는 A와 B를 타겟하는 이중항체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에브비가 인수한 네. 이뮤노젠이라는 회사가 네. 폴레이트 리셉터의 ADC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폴레이트 리셉터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인터널 프로젝트의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ADC는 폴레이트의 이중항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어로 바이파라톱이라고 그래요. 바이파라톱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A라는 타겟이 폴레이틴에 A라는 타겟이 여기 붙는데 네. B라는 폴레이트 리셉터의 엔티바디는 다른 부분에 붙어 에피톱이 달라요. 그러면서 에피톱이 다르면서 두 개가 동시에 붙으니까 네. 인터널러지가 훨씬 더 잘 잘 되고 된다. 효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리제노론도 그렇고 에브비, 네. 기타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헐투라든가 폴레이트 리셉터라든가 이제 헐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헐투로 개발하는 ADC의 효능을 더 높이고자 해서 바이파라톱 ADC를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겐셉이 되면서 이중항체 ADC는 A와 B 또는 C와 D라는 다른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억제하는, 바인딩하는 이중항체 ADC. 그래서 바이파라톱 이중항체 ADC. 다른 두 개의 타겟의 이중항체 ADC. 이게 두 개의 캐테고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단일 항체보다 이중 항체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이제 좋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그렇죠. 그 이중항체 ADC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언스가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중항체가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을 네. 보셨다. 이런 네. 거. 유상증자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유상증자를 그렇죠. 통해서 네.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그렇죠. 치고 네.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 이제 정당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네. 이해를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하셔야 되지 네. 않을까. 그거를 아마 제가 그래서 유튜브 IR도 그렇고 제가 이제 IR을 할 때 O 섹션에는 애널리스트 IR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시 경에는 자산운용사 IR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 IR부터는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일반인들 유튜브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ABL 206, 209, 네. 210이라는 내부에 존재하는 세 개, 예를 들어서 세 개 ADC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중항체를 개발해서 초기부터 이제 임상일상까지 가는데 한 200억은 써요. 네. 생산 비용까지. 근데 ADC를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네. 400억에서 400억, 500억 정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희의 현재 기술 이전을 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 내년에 합쳐서 600억 이상의 마일스톤. 네.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올해 기술 이전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이 돈을 갖고 기존에 진행하는 503, 111의 임상 플러스 이중항체 ADC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네. 해봤자 하나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경쟁에서 조금 저희가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이제 원래는 ADC를 하면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시나픽스 테크닉이 있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걸 확장을 하면 영어로 M&A 합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실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 말부터 거의 지금부터 한 9개월 전부터 돌아가서 외국에 있는 컨설팅,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랑 전 세계 ADC 하는 회사를 거의 다 리스트업을 했고요. 네. 근데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J&J가 인수한 엠브렉스 2조짜리 회사를 저희가 인수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비전을 바꿀 수는 있죠. 만약에 저희가 회사를 인수해서 향후 3년 이후에 2조짜리 회사를 만들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ABL이 그동안에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사이언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중항체 부분에서 글로벌에서 솔직히 테크놀로지로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또 다시 1년에 하나씩 해서 ADC를 하기에는 ADC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합병을 좀 해보려고 네. 실은 미국에서 조그만 회사를 찾았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엠젠, 파이저에서 일했던 키 멤버들이 해서 6명이 세운 회사를 저희가 찾았고 네. JP모간에서 만나서 거의 첫 번째 그 전에 이제 뭐 물론 인터랙션은 있었고 네. JP모간에서 만나서 뭐 저희의 의사를 바로 네. 근데 물론 그 전에 합병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눈치를 알고 있었고 알고. 그래서 당연히 합병이라는 어떤 패스웨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JP모간에서 또 2번째 미팅까지 되고 네. 바로 진행하자라고 네. 해서 듀 딜리전스니까 실사를 들어갔고요. 네. 저희가 회사도 방문하고 그쪽 회사의 C 멤버도 저희한테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네. 그래서 실은 요 유상증자의 키워드는 페이로드와 토퍼 아이소머레이스와 그다음에 차세대 페이로드를 개발할 수 있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가 있는 그 PhD 레벨에 네. 그런 키 멤버가 있는 회사 네. 플러스 링커가 있고 네. 항체는 우리가 해결할 네, 테니 네.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로 이중항체 ADC로서 내년 4월에 IND 파일링이 가능한 물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가 유상증자를 실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못 해드렸고 질문들이 조금 달라서 네. 그 일반인들의 질문은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유상증자를 네. 한 거야? 라는 질책이 심해서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가 커버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키워드에서 그 설명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IRI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부터는 네.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네. 오늘도 지금 원래는 유상증자에 이제 뭐 산업은행과 이런 거를 네. 했을 때 이 M&A에 그러니까 ADC 완전체를 ABL 바이오 USA가 갖춰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나픽스 기술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ABL 거는 아니고 라이센싱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합병하면 ABL이 항체도 있고 링커도 있고 페이로드도 있고 토퍼도 있고 네. 그다음에 토퍼를 극복할 수 있는 포텐셜 만약에 차세대 ADC 페이로드가 있다면 네. 그걸 개발할 능력도 있는 C레벨을 구성을 해서 네. 요거를 미국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 100 밀리언, 1,400억 이상의 유상증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네. 실은.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언제 정도? 그게 잡지? 실은 JP모간에서 해서 네. 실은 저희가 3월, 4월에 실은 합병에 대한 텀sheet을 던져줬고요. 네. 그쪽도 그런 텀sheet을 오케이. 근데 이제 뭐 합병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요즘 합병이 회사가 100원짜리인데 네. 100원을 한꺼번에 주고 살 수는 네, 없어요. 그렇죠. 뭐 일부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사를 하면서 이 회사가 다들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기술은 있는데 자본시장이 마르다 보니까 돈이 말라서 물질의 프로젝트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을 이렇게 좀 빌려서 쓰거나 미국 회사니까 한국은 이게 론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론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공짜는 아니고 미리 나중에 돈 들어오면 줄게. 네. 이제 데트죠, 데트.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병 비용에 만약에 이분들이 빚이 있으면 네. 빚은 합병 비용에서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분들이 합병 비용 플러스 알파로 빚까지 갚아줘라는 식의 이제 조건이 달라져서 네. 원래 텀시스는 그러지 않았니? 원래 텀시스는 뭐냐면 론 프리, 데트 프리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라이어빌리티 풀이죠. 네. 그다음에 너네들 뭐 리갈 이슈 없어야 된다 뭐 그거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4월에 IND가 들어가는 물질의 스테빌리티를 저희가 MTA를 통해서 해보니까 네. 그 회사는 100이라는 스테빌리티가 뭐 37도에서 인큐베이션 했더니 100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저희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100이 갑자기 3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70%의 스테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반복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물질을 개발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가서 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이 이 회사가 세포주까지 다 만들었는데 세포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네.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니멈 6개월, 맥시멈 9개월의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 파트가 실은 깨진 거죠. 그래서 M&A 파트가 없어지면서 원래대로 하면 실은 206, 209, 210이 다 ABL 바이오 USA의 이중항체 한 묶음으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미국의 ABL 바이오를 USA는 딱 3개 ADC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개발한 ADC, 그 다음에 206, 209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210을 같이 넣어서 3개를 하자. 그래서 합병이라는 키워드로 유상증자가 시작됐고, 하다 보니 유상증자를 뭐 당연히 어트랙티브 하죠.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없이는 저희가 3개의 물질을 동시에 임상에 집어넣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임상을 끄적끄적하지 않고 네. 정말 미국에 있는 키 멤버로 임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네. 당연히 유상증자가 당연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외셔넬은 뭐 거듭 강조들을 드리지만 이 M&A를 하려는 키워드는 빠졌지만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래대로 유상증자한 거에 이제 채워진 거죠.